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코로나19가 반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카페와 식당에도 비대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사람 대신 서빙 로봇을 사용하는가 하면 무인 카페 창업 문의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말 문을 연 춘천의 한 닭갈비 전문점. 자리에 앉은 손님들이 터치 스크린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합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종업원들은 서빙 로봇에 닭갈비와 반찬을 올리고 로봇이 손님에게 음식을 배달합니다. 손님들이 음식을 주문해 받을 때까지 종업원과 마주보고 대화하는 상황을 최소한으로 줄인 겁니다. 첫째는 청결하지, 위생적이고 뭐 특별히 우리가 끓여야 할 게 없잖아. 신기하기도 하고 참 좋으네. 처음 봐요. 식당 밖에 마련된 카페에도 사람은 없습니다. 커피 주문은 키오스크로 이뤄지고 곧바로 바리스타 로봇이 눈앞에서 커피를 만들어 제공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빙 로봇이나 카페나 그리고 하다못해 저희 이제 손만 갖다 대면 자동으로 나오는 이쑤시개까지 도입을 했어요. 춘천 도심에 위치한 한 카페. 매장 안에 테이블과 키오스크만 있고 상주 직원은 아예 없습니다. 인건비 부담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계속되자 이 같은 무인 카페 창업 문의는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무인 매장에 대한 문의량은 작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음식점이나 카페 등 우리 생활 곳곳에 비대면 서비스가 더욱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기간이 만료된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논란이 된 강릉의 한 임대아파트 사업자가 돈을 빼돌려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5년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강릉의 한 임대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임대사업자들이 수년간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을 빼돌려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최근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아파트 운영사 회장과 대표이사를 구속 기소하고 과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이 횡령한 임차 보증금만 91억 원에 달하고 대부분 투자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탕진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속출하면서 수사가 진행된 끝에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위한 구제 방안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사업자들이 보증금을 써버려 주민들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전액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대출해준 은행에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면서 아파트가 부도 처리돼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입주자들은 LH의 아파트를 매입해달라고 요청했고 매입 적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임차인들의 그 계약서를 받아가지고 자격 여부를 심사를 해서 그게 지난달에 끝났고요. 임대아파트에 대한 수리비를 산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용역을 LH에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현재로서는 LH가 이 임대아파트를 매입해 거주권을 보장해 주는 게 입주자들에게는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하지만 LH가 아파트를 매입하더라도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고스란히 보전해 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청각장애인에게는 수어,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 같은 의사소통 방법이 있는데요. 발달 장애인이나 뇌성마비 장애인에게도 별도의 의사소통 방식이 있습니다. 아직은 생소한 이 방식을 교육하고 보급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칸칸이 단어가 적힌 종이판을 들고 대화에 나선 수강생들. 말을 하지 않고 미리 적은 단어를 가리키며 의사소통을 합니다. 완벽하게 표현하긴 어려워도 상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 자녀와 함께 야외 드라이브 좋았어요. 화면에 놓인 낱말 카드를 연결해 말을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언어 표현이 어려운 발달과 뇌성마비 장애인들을 위한 보완 대체 의사소통 교육이 열렸습니다. 이른바 AAC로 불리는 대체 소통법은 낱말과 물건,
감정 표현 등이 적힌 그림판과 화면 등을 통해 언어 대신 쉽게 비장애인과 소통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지역사회에서 서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제 EAC를 사용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의사소통 도구를 쓰면 일반 언어 재활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육에 참석한 특수교사와 언어치료사들은 학교 현장부터 AAC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청각장애 같은 경우에 수어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시각장애 같은 경우에 점자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발달장애 학생들한테 의사소통 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서울 등 대도시부터 보급이 시작돼 원주에서는 지난 3월부터 발달장애인 등을 상대로 원활한 코로나19 진단을 위해 선별진료소에 대체 소통판이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원주 지역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은 도내 처음으로 공공기관에 대체 소통 도구를 보급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근본에 보완대체 의사소통 부모교육을 기점으로 원주의 다양한 관공서와 공공기관에 보완대체 의사소통 존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맞춤형 보호 기틀이 마련되면 취업과 사회생활 등 자립도 가능하도록 민간 영역에도 AAC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민선 7기 출범 2년을 맞은 인제군은 고속도로와 철도, 국도망 핵심 4대 축 개발을 내걸고 있습니다. 평화시대 남북교류 거점 도시를 꿈꾸고 있는데요. 박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제 토정공무원에서 민선군수로 옷을 갈아입은 최상기 군수는 평화시대 남북교류 거점 도시를 향해 기반을 다졌습니다. 인제 대암산 용릉을 중심으로 13개 마을이 람사르 습지도시로 선정됐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3,359제곱미터가 해제됐습니다. 농어촌 버스 노선을 개편하고 부모 부담금이 없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생활과 교육복지도 강화했습니다. 문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인제 패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추락하고 있는 관광산업. 민선 7기 인제군정은 고속도로와 국도, 춘천 속초 고속철도를 핵심으로 한 평화와 거점 도시, 레저 신산업, 경제 제도약 등 4대 축 개발 계획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동서고속도로하고 역세권하고 연결시키는 도로 작업. 저희는 그걸 평화도로라고 그러는데 31번 국도를 직선화한다든가 또 확장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고 서울 양양고속도로 인제 IC에서 인제읍으로 연결되는 국도 31호선 대체 노선과 동서고속철도 원통역과 백담사역 신설에 이은 용대리에서 백담사 간 모노레일 확보가 관건입니다. 이러한 SOC를 기반으로 강원권 DMZ 생물자원관을 건립하고 설악과 금강선을 아우르는 국제평화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평화지역 사업을 통해서 저희 한 15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지금까지 식당, 펜션, 민박 이런 또 상점 이런 것들을 아주 현대화하고 시설을 다 개선했어요. 국방개혁 2.0으로 오히려 군장병 수가 늘어나고 미래인재 육성을 통해 인구 7만 명 도시를 지향하는 민선 7기 인제군정. 춘천 속초 고속철도가 달리기 시작하는 2027년 이전까지 인제군이 남북교류 거점 도시로 자림하기 위해 인제읍과 북면, 남면 간 균형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강원도교육청 김진수 부교육감이 고1 무상교육 조기 실시와 관련해 강원도의회와 빚은 갈등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 부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마치 고1 무상교육 조기 실시에 대해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보도자료를 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사실관계가 일부 잘못돼 유감스럽다며 입법 예고 생략 등 절차상 흠결도 명확하게 이해드리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위원회는 강원도 학교 수업료 조례 계류에 관련한 정정 보도자료를 낼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입법 절차에 맞는 조례 개정과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권고했습니다. 강원연구원장 임명 후보자에 대해 강원도의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가 적격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난 10일 박영일 강원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도의회 인사청문특위는 어제 적격 의견을 담은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특위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후보 본인이 소명한 데다 논문 표절 논란은 검증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2016년 50대 여성을 수차례 폭행해 전치 3주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보수단체 대표 47살 정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 2014년 불법으로 피해 여성의 보험금을 받아주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고 1,000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이전에도 정 씨는 원주지역 모 기자를 모욕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남원주 역세권의 학교 설립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이 실시됩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남원주 역세권 내 학교 부지 3만여 제곱미터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신설할지 기존 학교를 이전하거나 증축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학생 수 예측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주 역세권 인근에는 서곡초와 흥업초, 육민관 중학교가 통합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향후 원주의 학령 인구 감소가 예상돼 학교 신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내 탄광지역 민간단체들이 석탄산업 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척 폐광지역 활성화센터와 태백탄전문화연구소 등 4개 단체는 최근 모임을 갖고 석탄산업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심포지엄과 학술회의 등을 열기로 했습니다. 또 석탄산업유산의 관리 상황 확인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석탄공사에 자료 목록 정리와 사진 자료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옥수수와 벼, 수수 등 벽과 식물에 피해를 주는 열대 거세미 나방이 올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정선에서 발견됐습니다. 정선군에 따르면 지난주 정선농업기술센터 예찰 트랩에 열대 거세미 나방 성충이 포획돼 농가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열대 거세미 나방은 올해 제주도와 경남, 충북 등지에서 발견됐고 도내에서는 지난해보다 16일가량 빨리 발견됐습니다. 올해 들어 도내에서 거래된 아파트 10채 중 3채꼴로 강원도 밖의 거주민들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서비스 업체 직방의 아파트 매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강원 외 거주민들이 사들인 아파트는 도내 전체 매매 아파트의 28.5%를 차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